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의회는 당초 6일 인증을 마치려 했지만 일부 과격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회의를 중단한 뒤 밤늦게 재개해 인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7일 새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이 각각 미국 내 50개 주별 인증 절차를 완료한 직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절반이 넘는 306명을 확보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버몬트주의 선거 결과 인증이 마무리된 직후 바이든 후보가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합법적인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of the state of the v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be deemed a sufficient declaration of the persons elected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ach for the term beginning on the 20th day of January 2021, and shall be entered together with the list of the votes on the journal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로써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64일 만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의회는 당초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증하려 했지만 이날 오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일정이 중단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급히 대피했고 이후 시위 진압과 해산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 scenes of chaos at the Capitol do not reflect a true America. Do not represent who we are. What we're seeing are a small number of extremists dedicated to lawlessnes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식 인증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는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사실들이 자신을 입증하지만 그럼에도 1월 20일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줄곧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북한 군부 의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원의 집중을 군부에서 경제로 돌리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란 분석과 섣부른 결론을 내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5일 개최한 노동당 8차 대회의 참석자 몇몇을 살펴보면 5년 전 열린 7차 대회와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지난 7차 대회 때는 군인 대표가 719석이었는데 이번 8차 대회에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8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핵심 당원 대표는 기존 786석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1455석이었고 행정경제부문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늘었습니다. 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내수를 담당하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돼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군 역할 축소와 함께 당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셋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우선 정책 목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권력 구조 재편과 함께 당과 국가정책 시행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겁니다.
It's about developing North Korea, and Kim Jong-un wants to be the one to do that. And so this is an indication that he's going to go in a new direction. So this is a different balancing, in my opinion, than what we've seen in recent years. Certainly a long distance from where his father was with his policy of military first.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군부에 지나치게 투자해서는 더 이상 경제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당내 인선 변화는 군부보다는 경제 관료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그것이 꼭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김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 압박에 놓인 것은 자명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 군부 입지 축소가 선군 정치에서 경제 우선 정책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의 핵 정책을 포함해 좀 더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당 대회 개최 직후 개최될 가능성이 큰 열병식 준비 상황을 예로 들며 당내 인적 구성 변화가 군부 입지 축소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yet to see the parade. And what he says at the parade and what he does. The parade is how he reveals the power he is trying to give to the military.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한 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화 의지를 전하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이었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과 금속, 철도 등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개발 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실제로 북한 경제는 5년이 지난 현재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대부분 후퇴했습니다. 최대 과제였던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238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의 발전 전력량 277억 킬로와트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 위원장이 역시 강조했던 석탄과 금속 부문도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수출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고 철도 역시 일제 강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특구는 5개년 전략에 따라 많은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지만 국제 흐름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투자 유치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김 위원장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아직 완공조차 못할 정도로 관광산업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등 3중고로 교역 규모는 쪼그라들어 지난 11월 북중 교역은 사상 최저치인 12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명백한 결과들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ey may have made some improvement in production of domestic consumer goods. But the heavy industries, the goals, the electricity production is terrible. I'm sure the railroads are bad. Steel production is down. Coal is a disaster because they can't export it.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5개년 전략의 실패를 대북 제재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제재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북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북한 경제가 처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체제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위생사업 등에 필요한 50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은 최근 공개한 지난해 국가별 지원자금 배분 현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총 499만 9천 달러의 긴급 구호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 빈곤국 지원 대상 47개 나라 가운데 32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체 지원금 약 8억 3천만 달러의 0.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5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의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과 필수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으로부터 지난 2016년 1,300만 달러, 2017년 1,200만 달러,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000만 달러와 600만 달러를 받아 지원 금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3월에 북한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국제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위원회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USA는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북한 내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임의 체포와 장기 구금, 강제 노역, 고문, 추방, 감시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앤 부알다 대표는 VOA에 북한 당국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그 심각성을 자세히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시민단체들이 오는 3월에 열릴 북한에 대한 심의에 맞춰 질의서를 계속 제출하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거짓과 기만으로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 130개국 기독교연합체인 세계복음연맹도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인권과 종교, 법률, 반핵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관련 질의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의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4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행사와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의 날이 지정된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앞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의 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